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발표가 어제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7월 공고가 시작되는데, 근데 7월달 시작하자마자 신청해야 승산이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바로 대리대출, 도대체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직접대출은 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럼 대리대출은 뭐야? 확인서를 발급받고 대리에서 대출을 해주는구나. 바로 어디서? 은행에서. 자, 오늘 대리대출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열정적으로 사업하시고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 머니계열사 정 대표가 언제든 함께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 말이 뭐다? 머니계열사 정 대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놓으면 알림 설정이 가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나오면 내가 빠르게 선점할 수가 있다. 정부 지원 사업이든 정책자금이든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오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시작돼서 예산이 마감되는 자금은 바로 없어지거든요. 자,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정보가 곧 돈이라고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게 기본입니다. 제가 좀 이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속하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소상공인 이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대리대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원하는 자금을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건데요. 온라인 신청 후에 소진공 서류 심사 및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관련돼서 확정 절차를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소진공과 협약된 시중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심사를 받고 자금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 중간에 필요한 게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라고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자금별로 내가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은행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컨디션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컨디션이 안 되는데 매출이 너무 적거나 신용이 안 좋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연체 체납이나 다중채무라든가 2금융권, 3금융권, 카드론, 현금 서비스 많이 쓰잖아요.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브레이킹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신청하려는 대출 상품의 이 목적에 부합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떤 운영 자금이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해서 내 사업 성장을 할 건지 명확히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 서류 이거 준비 잘해서 업로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요건 미충족이 되면서 탈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말하는 거고요. 세금 납부 증명서, 기본 기업정보, 재무관리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사업계획서 같은 융자시청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신용정보 동의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혹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제한 사유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은행과의 소통. 소진공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심사가 통과돼야지만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평소에 거래하는 은행 담당자와 소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브로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컨설팅 회사에 위탁을 맡기거나 컨설팅을 받는 거는 좋은데 근본이 없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진짜 개인 사업자 그냥 사업자 하나 내고 자기 컨설팅 회사 대표래. 이런 데들 너무 많거든요. 경험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이런 데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정책자금 신청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를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뭔가 위탁을 맡기면서 발생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지만 허위 서류 작성 이런 걸 제한하고 불법 브로커 이런 뭔가 사기 뭔가 무조건 된다라고 사기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는 사람이 있다. 공단에 기관에 내가 정부기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면 된대. 걱정하지 말래. 이런 거 사기. 우리 서류 신청만 대행해준다. 이런 것도 안 돼요. 정확히 단계별로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 정책자금별로 사업계획서랑 기획해서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대리대출.
오늘 소개해드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바로 대리대출, 이 직접 대출의 복잡함과 시중금리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이자 금리 감면 혜택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든든하게 이런 보증과 보장을 해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다. 자, 일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면은 우리 정책자금이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내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그냥 이거 치면 돼요.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러면 소상공인24라는 사이트도 나오고 소상공인진흥공단도 나옵니다. 자, 거기서 지원사업이라고 나와요. 보통 일반 홈페이지에서는 요즘에 이제 부담경과 크레딧, 제가 영상 한번 올렸었죠. 50만 원 한도 지원한다. 이 공과금 관련돼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자, 그거의 재원을 바탕으로 내가 이런 준조세나 세금을 내므로써 운영자금이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 그런 걸 도와주겠다는 의미겠죠. 자, 여기서 보면 알림마당, 그리고 지원사업, 정보공개 이렇게 있는데 경영공시,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그리고 컨설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이나. 거기서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쪽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자금 명칭이라던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대리대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내용을 봤을 때 공통지원 자격, 자, 소상공인 기본법, 여기에 보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가 바로 소상공인인데,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송, 광업 이런 곳들은 10인 미만까지 괜찮다, 9명까지 괜찮다 이거예요. 제업종은 유흥, 향락, 그리고 전문업종, 전문직 있잖아요. 뭐 변호사, 뭐 의사, 뭐 법무사, 변리사, 뭐 세무사 많죠.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안 된다. 자, 세부 지원 요건에 보면은 여기에 오늘 대리대출 보자고 했죠. 이거 직접 대출 말고 대리대출. 자, 소공인 특화 자금이라고 나오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 자, 대리대출 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네요. 자, 일반 경영 안정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이 섞여 있어요. 첫 번째 긴급경영 안정자금 JPA라고 써있죠. JPA를 읽고 지자체, 재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바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준다. 단 세금 체납 이런 거 안 된다. 자, 긴급경영 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지역위기 또는 감염병 등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뜻할 수도 있다. 자, 연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 직접 대출로 지원해 주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애인 기업 지원금, 대리대출, 장애인 복지 카드 갖고 있는 그런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되게 혜택이 좋아요. 장애인 관련된 정책자금은. 그리고 청년고용 연계자금이라고 있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써있죠. 상시 근로자 과반수가 청년 근로자가 39세 이하이거나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가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을 뜻합니다. 자, 대환대출, 이거 금리 5에서 15%, 20%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지원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 한번 직접 대출 얘기했었는데 지금 기준금리를 보면 2.79, 야, 굉장히 낮아졌죠. 원래 3%대였는데. 자, 근데 가상금리가 좀 붙어서 3%에서 4%대가 되고 있다. 요즘에 신용취약자금 4.39, 그래도 낮은 거다. 오늘 대리대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79, 다 기준금리는 2.79인데 가상금리가 있냐 없냐 이건데, 고정금리는 가상금리가 없다. 야, 대박. 긴급경영 안정자금 2%, 그리고 긴급경영 안정자금에서 일시적 경영애로, 아까는 JPA고 이번에는 일시적 경영애로 같은 경우는 2.79.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은 고정금리에 2%대. 대박. 자, 청년고용 연계자금 2.79, 대환대출 4.5%. 야, 보통 금리 높은 거 5에서 20% 사이인데 굉장히 그러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직접 대출, 사업 종료된 거는 예전 거에 예전 정책자금 받았던 분들 대상으로 금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0만 원 긴급 대출, 코로나 피해 이런 거 자금, 집합금지보 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5%. 대박이었구나. 대박이네. 자, 아무튼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디테일하게 나중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대리대출 이야기 하기로 했으니까, 자,
공문부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대리대출 신청 자료 안내. 여기 보면 대리대출에서 세부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그리고 특별경영 안정자금. 여기에 보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장애인기업 지원금, 청년고용 연계자금, 성장기반 자금, 소상공인 특화 자금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표가 나와 있어요. 2025년 소상공인 대리대출의 개요 하고 나오죠. 일반 경영 안정자금은 업력이 관계가 없어. 최대 한도가 바로 7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이라고 써있네요. 자, 기준금리가 2.79였는데 0.6%를 더하면 괜찮네요. 금리가 좋네요. 자, 거치는 2년 할 수 있고 5년까지 분할 상환한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맞죠? 자, 그리고 특별경영 안정자금에 보면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 복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고정금리 2%. 대박. 와, 7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에요. 총 7년 1억 원 이내의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오, 대박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긴급경영 안정자금, 혹시 문제 생겨서 매출이 다 날라갔어. 야, 거래처가 다 끊겼어. 뭐 이런 걸 뜻할 수도 있겠죠. 일시적 경영 애로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서류적으로 증빙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 감염병 확산 이런 걸로 영업 피해가 인정되거나 지역 경제가 위기 우려 지역으로 뭐 GM대우 옛날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요즘에 포항 쪽이나 울산 쪽 보면 거기 포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제철소나 이런 게 있잖아요. 하청업체들이 문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가까운 지인들이 다 얘기를 해줘서 진짜 문제가 있더라고. 그런 곳 지역에 인접 소재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타격 받았어. 일시적 경영 애로. 자, 불공정 피해 분쟁 조정 중에 주요 거래처가 폐업 부도 피해 인정이 될 경우. 그리고 최근에 불 많이 났었잖아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확인증을 발급 대상이 되면 25년도에 산불 피해 굉장히 컸잖아요. 특별재난지역 이 소재의 재확인증 발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출 감소 확인이 예외되는 상황은 바로 지역경제 위기 우려 지역. 포항이랑 울산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주요 재료비 단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이런 거 일시적 경애로에 내가 해당될 수 있다. 자, 기준금리 그리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자, 총 5년을 쓸 수 있고 7천만 원까지 내가 받을 수가 있다.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매출이 높아야 되고요. 매출이 높다기보다는 기준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대출 한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댓글 보니까 한도가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이 기간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기간에 가능한 여부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런 거는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재에 써 있죠.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뜻합니다. 자, 고정금리 2%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1억 원이나 나오네. 대박. 이런 거 막 고정금리에다가 막 좋단 말이죠. 금리가 대박이죠. 이때 고정금리. 자, 그리고 청년고용 연계자금, 쉽게 말해서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대표자, 그리고 전체 근로자 중 50% 이상이 만 34세다. 거기도 해당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근로됐으면 해당이 된다. 이런 데는 굉장히 많죠. 자, 기준금리고 금리는 2년 고치 3년 분할 상환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청년은 만 39세 이하인 자, 대표자가 만 39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실제 나이는 41살이죠, 그러면. 자, 대환대출, 이거 진짜 금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까도 전화 왔는데 금리가 한 15%에서 20% 사이래요. 그럼 3금융권 쓰고 있고 카드로 현금 서비스 뭐 난리도 아니야.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자,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유형 1에는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사업 용도의 가계 대출 중 7% 이상을 넘어가는 고금리 대출. 이거 대환해 줄게. 고정 4.5%대. 이거 대박이네요. 그쵸? 그리고 10년 동안 내가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단 거치 2년하고 3년 차부터는 분할 상환해야 돼. 굉장히 길게. 그래도 기간이 기니까 부담이 굉장히 적어질 수가 있다. 뭐 비탄감 요즘에 나왔잖아요. 5천만 원, 대환대출 5천만 원까지 됩니다.
네, 공고가 곧 발표가 되고 정책자금 신청일이 열립니다. 7월 달에. 자, 마지막에 성장 기반 자금, 소상공인 특화 자금이라고 뭐냐면 제조업 대상으로 10명이 넘어가면 안 돼. 10인 미만 9명까지 기준금리 플러스 0.6 써있죠.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은 1억 원까지 되고 시설자금은 5억 원까지 된다. 원래는 이게 직접 대출이었는데 좀 세월이 지나고 최근 들어서 간접 대출로 바뀌면서 한 2년차 됐나? 원래 제조업들 다 받았었는데 이거 엄청 오래돼도 완전 환영이었는데 되게 아쉬운 그런 대리대출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원 목적은 소상공인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생업 안정망 구축 도와주려고 만든 정책이다. 자, 상시 근로자 기준 아까 말씀드렸고 5인 미만 아니면 10인 미만 사업자마다 다르다. 자, 융자 절차는 확인서를 먼저 신청하고 접수를 해서 발급 받으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증서를 받아야 돼요. 보증기관 가서. 그리고 온라인 아니면 방문 접수 2가지 형태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그리고 은행 가서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자, 보증서를 통해 대출 써있죠. 그리고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가 발급된다. 이 평가가 좋게 나와야 보증서 한도가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확인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확인서라는 거는 사실 휴지 조각?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종이. 그거 있으면 이자를 좀 혜택을 준다. 자, 여기 써있죠. 보증기관에서 평가 후 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한다. 이 취급은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부터 해야 됩니다. 자, 대리 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하고요. 자, 신용보증서 다 이걸로 진행을 하죠. 누가 담보로 갖고 와서 합니까? 그럼 그냥 은행 가지. 그렇죠? 자, 신용보증서 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런 대리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자 감면의 느낌입니다. 순수 신용, 물적 담보도 가능하다. 부동산, 하지만 이런 대출 취급 은행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 대출 실행은 대리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 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중앙회, IM,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 스탠다드 많죠. 이 중에서 실행이 되는 건데 신청 기간이 7월 1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산 소진 시까지인데 금방 소진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소진이 안 되는 게 가끔 나오거든요. 그거는 뭔가 정책과 결이 이 현실과 좀 거리가 좀 있는 이질감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자, 불법 브로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원 대상, 자, 소상공인 5인 미만, 10인 미만 써있죠. 상시 근로자를 확인하고 여기 뭐 연구원이라든지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된다. 자, 그리고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의 기준. 너무 매출이 크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아니면 법인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는 아니어야 된다. 자, 지원 제외 업종도 안 되고요. 자, 대출 제한 대상, 세금채나 뭐 이런 거 당연한 거죠. 자, 상환 방법이 써있죠.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이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으로 원칙으로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이게 포인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디테일하게 읽어보고 싶으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경영 안정자금,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금 명칭이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훑어 드릴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책자금별 사례를 좀 만들어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하나씩 한 편씩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후속작으로 계속 제가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니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빠르게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경영 안정자금, 자, 연간 최대 1,000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자, 정책자금은 기준금리다. 자, 가상금리 0.6%. 자, 우대금리, 정책우대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로페이라든지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여성기업 인증, 장인기업, 기타,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뭐 많죠. 이런 거 있으면 금리를 우대볼 수가 있다. 좀만 붙어도 금리 부담되면 3, 4% 넘어가잖아요. 이게 부담될 수 있죠. 그리고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이 명칭이 있죠. 자, 2020년 1월부터 25년 12월 기간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 착한 임대인이네. 임대인 특수관계인은 배제가 된다.
가족이나 친척은 안 된다. 타인인데 이런 걸 인하해 줬으면은 월 평균 임대 감면율 퍼센트 감면율에 일정 범위 수준으로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 재산 만족하는 경우 뭐 아무튼 간에 정책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상공인 기준은 매출이 3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이 착한 임대인 정책 자금 지원이 나왔다. 일반 경영 안정자금에 요거 좋네요. 여기 보면 재산세 감면 대상자, 임대료를 인하하고 재산세를 감면받고 납부용수증 또는 기타 서류가 있으면 된다. 무상정기 안정점검 대상자, 그리고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아까 말씀드렸던 확인서 발급 시 지역센터에서 확인하고 진행할 수가 있다. 일반 경영 안정자금, 자 특별 경영 안정자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재해 피해 최근에 눈이 많이 와서 뭐 천막이 무너지고 이러면 확인증이 발급이 나오거든요. 해당 시, 구청 아니면 소방서 등에서 재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써있죠. 자연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좀 있으면 장마철 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거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 군수구청장, 시장에 동일 기업의 개인 법인 최고 1억 원, 이게 대출 한도예요. 하지만 대출 잔액 합산이 될 수 있다. 재해 소상공인 유형. 2년 거치 3년 불안 상환, 고정금리 2%, 이게 대박이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지자체에서 발급받고 보증기간 지역신고에 제출할 서류들을 여기 밑에 자세하게 보시면 나옵니다. 신분증부터 시작해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게 기본적인 서류죠. 네, 자 진행 절차 여기 뭐 자세히 나왔네요. 대리대출을 진행하려면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받고 이 피해 금액 확인하고 신용보증서 그만큼 가능하다면 발급받고 그다음에 대출을 실행한다. 뭐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 거래처 중에 그런 데들이 많아가지고 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피해를 입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기 보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는 게 이게 포인트고, 감염병 확산 영업피해가 인정되는 옛날에 뭐 돼지열병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별지원지역, 상권 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일회용품 대체품, 불공정 거래 피해, 6개월 이내 거래처 폐업 부도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맞죠? 25년 울산, 경북, 경남 산불 피해, 특별 재난지역 소재 중이며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이쪽 근처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 장관님이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해주면 지원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거 매출이나 이런 거 확인을 하거든요. 뭐 10% 이상 비교해봐서 감소했는지 이런 거 확인합니다. 직전 연도, 지금 현재 매출, 반분기, 월분기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는데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세무사님이나 전문가랑 한번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고용위기 지역,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자, 2년 거치 3년 불안 상환 써있죠. 자, 정책 우대는, 자, 금리 우대는 다 똑같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 자, 추가 서류, 요거는 뭐 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내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고문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기업 지원금,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도 된다. 국가보험 등록증,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이게 금리도 고정금리고 금액도 크게 나오고 기간도 길고 짱이죠. 네, 자 7년,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고정금리 2%, 최고 1억 원. 대박이다. 자, 그리고 청년고용 연계자금, 자, 업력 3년 미만이 만 39세, 자 나오죠. 대표자 41까지 되는 거죠. 전체 상시 근로자가 50% 이상 청년 근로자 아니면 1년 이내 청년이 들어오면 돼. 야, 이거 모고지로 입사시켜서 해도 되겠네. 그렇죠. 우대금리 똑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장기반 지원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제조업만 된다. 제조업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연간 최대 1억 원. 예전에 뭐 이걸로 한 3억 정도 만들어준 적도 많고, 시설 자금도 4억에서 5억도 많이 진행해보고, 그 대표자는 잘 되고 있죠. 지금까지 저랑 잘 연락하고, 지금 부동산도 사드리고, 부자테크. 제가 한번 컨설팅 맡으면 이런 정책 자금은 뭐 기본이고, 저 같은 경우는 30억에서 50억, 한 100억 사이에 건물을 매입하는 창고 사업, 그리고 공장을 매입하는, 유통회사는 창고 같은 거 많이 필요하고 월세 많이 나가잖아요. 그냥 저는 산다. 회사 제가 재무제표라든지 기타 세금 관리해서 사게 만들어 버린다. 그만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자, 주 업종 평균별 매출액, 소기업 규모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평균 120억 원 이하, 이래야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여기 식료품 제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기 수도까지입니다. 17번. 자, 평균 매출이 80억 이하. 자, 여기 농업, 임업, 어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K라고 써있는 금융보험업까지 여기 평균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가 바로 소상공인에 해당되고, 자, 50억 이하 도매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 이하여야지 된다. 그 34번에 보면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여기까지 30억. 사업시설 관리, 이런 사업장 많죠. 부동산업이나. 자, 그리고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 기계 장비 수리업. 이거 뭐 수리업 하지만 제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해서 하면 평균이 높아지겠죠.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매출이 10억 원 이하여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다.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가 이거 언급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시적 경영예로 신청 대상 지역, 아예 지역이 나와 있네. 강원도 동해시의 북평국가 북평일반, 전북 김제시 지평선 일반, 밑에 보면 전남까지 나왔네요. 포항 철강단지 나와 있네요. 제가 말한 대로. 울산은 없나? 부산도 있고, 울산도 있을 겁니다. 자, 상권을 또 활성화해야 되는 구역, 서울, 관악구, 동작구, 마포구, 춘천시, 동해시, 정선군, 수원시. 자, 강원도랑 경기도, 서울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밑에 경기도랑 부산 많이 있습니다. 창원도 있고, 전북은 많고, 충북, 경남, 김천 다 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지역. 제출 서류는 다 똑같기 때문에 전 영상을 좀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주소를 좀 띄워놓도록 할게요. 자, 이건 센터 주소랑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해서 공문을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내가 컨디션이 있으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대리대출에서도 운영자금, 시설자금 여러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사업에 발전될 수 있는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의 항목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 내가 자영업을 하던 소상공인을 하던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다 지원받을 수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사업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 대표님들 세금 내시고 인건비도 내고 여러 가지 각종 나라에 주는 돈 많잖아요. 그런 대표자 대상으로 바로 크고 많은 무상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좋은 정보와 혹시 새로 발표된 정책이나 공고가 나오게 된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